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 이번 주에는 김승수 씨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사실 김승수 씨 하면은 그냥 복에 겨워서 결혼 안 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잘생기고 좋은 어머니 모시고 있고, 또 연예인으로서 인기도 누렸고, 경제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인간에게는 누구나 고민이 없으면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김승수 씨 정신건강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허경환 씨하고 같이 찾았습니다. 허경환 씨 굉장히 평상시에 깨발랄한 사람이죠. 명랑한 사람이죠. 그런데 김승수 씨가 상담을 받는 동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김승수 씨의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김승수 씨와 김승수 씨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 어머니 굉장히 멋진 어머니다. 아들과 소통도 잘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여유 있고 이해심 많고 굉장한 저는 지적 어머니로 뵙고 참 복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김승수 씨 7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김살 없이 김승수 씨를 아주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얼굴에서 어두움을 그동안 전혀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승수 씨 나이 7세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 대단한 내공을 가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실타래 푸는 그 꿈을 꾼다는 얘기를 사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타래를 내주고 그 엉킨 실을 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승수 씨는 7살 때부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실타래를 푸는 꿈을 계속 꿨는데 최근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실타래를 풀으라 그러니까 컨디션이 내려가면서 침까지 말라온다는 그러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즉 이만큼 김승수 씨는 어려서부터 본인이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김승수 씨가 어쩐지 얼굴이 조금, 그러고 보니까 어둡죠. 얼굴에 조금 기미도 있는 것 같고, 김승수 씨가 평상시에 헛웃음을 누가 뭐라 그러면 허허 그리고 대답 대신 웃음으로 대신할 때가 상당히 많아서 헛웃음, 어색한 웃음, 저게 뭐지 하고 저도 그동안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웃음은 바로 김승수 씨가 그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기 싫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누구한테도 펼쳐 보이고 싶지 않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누르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가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너무 책임감에 압박을 받으면서 30년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자기 속내를 뽑아 보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화기에 한 2,000명 정도의 전화번호는 입력되어 있지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벽을 치는 거죠. 그 외로움 속으로, 강박관념 속으로 계속 자기를 파묻어 버리는 거죠. 그만큼 김승수 씨는 골병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정아 씨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데 양정아 씨도 김승수 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도대체 김승수의 마음은 뭐야? 이만큼 자기의 생각을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한테도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알게 된 엄마는 안타깝다. 우리 아들 저렇게 불쌍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보통 엄마 같으면 눈물을 보였을 테지만 역시 김승수 씨 어머니
울지 않고 침착하게 안타깝네요. 엄마의 DNA를 많이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잊고 이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나는 다져지지 않으면, 단단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모습을 아마 김승수 씨에게 많이 보여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임감이 너무 극도에 달하니까 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나는 나약해지면 안 돼. 강해져야 돼. 이것이 전부 우울감, 불안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우울감으로 확장되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의 나와 앞으로 내가 미래는 어떻게 먹고 살까 계속 뭔가 일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험 상담까지 하죠. 또 요식업, 음식업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안감 때문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자살 동기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음악도 끊었다 그럽니다. 그 음악을 들어서 그 음악에 빠지다 보면 너무너무 자기가 거기에 몰입하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자기 일을 누구한테도 지금 상담해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주머니를 열어서 그냥 술 먹고 좋고 이렇게 가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사람은 아주 너무 그냥 그 장막에 감정 장막, 즉 감정을 감옥에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양정화 씨하고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야. 뭐 결혼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양정화 씨는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김승수 씨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양정화 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본인에게는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승수 씨가 이러한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 얘기가 언론을 탐으로써 김승수 씨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허경환 씨는 아주 편안한 인간 스타일이고 어릴 적 상처가 하나도 없이 자랐다. 신랑감으로 말하면 1등 신랑감이다. 다만 이제 사기 피해를 크게 받았다고 언론에도 그동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포가 생겨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환 씨는 부모님 부부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지 않습니까? 또 허경환 씨 엄마도 애교덩어리예요. 아버지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성장하면서 상처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안한 사람인데 다만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그건 철들어서 한 일이니까 인격 형성에는 잠깐 아픔을 됐을지는 모르지만 두고두고 그러한 인격적으로 성격 장애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김승수 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기 아주 잘했다.